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의 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은 군사적 방어 또는 행정적 기능을 목적으로 축조된 건축물인데요.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왕궁을 지키기 위한 도성, 지방의 중심지에 위치한 읍성, 유사시에 대비한 산성, 군사적 요충지에 쌓은 진보 등으로 분류됩니다. 성은 방어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기능 또한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에는 축성기술과 건축기술, 방어전술과 더불어 정치와 예술까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을 알아봄으로써 당대를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들 가운데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조선시대의 성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성을 그 기능에 따라 정치, 경제의 중심지와 방어의 요충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전자를 대표하는 성으로 한양두성, 수원화성, 전주성을, 후자를 대표하는 성으로 남한산성, 진주성, 덕진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각 성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한양두성은 서울에,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에 있고 덕진진은 강화도에, 수원화성은 수원시에, 전주성과 진주성은 각각 전주시와 진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왕궁이 위치한 조선의 수도 한양은 조선 최고의 정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수도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 바로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은 1396년 태조 5년에 한양 방어를 위해 축조되었습니다. 성벽은 백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이 능선에 따라 축조되었으며 길이는 18.2km에 달합니다. 숭례문, 도니문, 숙정문, 흥인지문을 포함한 사대문과 사소문이 동서남북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 서대문인 도니문과 서소문인 소위문은 소실된 상태입니다. 한양 도성 내에는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을 포함한 궁궐과 종묘, 사직을 비롯한 궁중시설들, 육조와 의정부 등의 정치기관, 시전을 비롯한 상업기관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양도성은 태조대부터 숙종대에 이르기까지 거듭하여 개축, 수축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축성기술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표를 통해 한양도성의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양도성은 1395년 도성축조도감을 설치하면서 착공되었고 1396년 완공되었습니다. 1422년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토성으로 축조된 부분을 석성으로 개축하게 됩니다. 1426년 세종은 수성금화도감을 설치해 성문과 성벽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성벽과 성문의 수축과 중수가 반복되다가 1704년 숙종대에 이르러 성첩 7081개 규모의 대대적 수축 공사를 통해 병자호란을 거치며 파괴되었던 도성의 대부분을 보수했습니다. 영조대인 1743년 부분 보수와 성첩 단장, 고종대인 1869년 흥인지문 개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는 일제의 경성시 구역개수 계획에 의해 성문과 성벽이 철거되는 참상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활발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 18년인 1794년 착공되어 2년 후인 179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성의 둘레는 5744m이며 동쪽은 평지, 서쪽은 팔달산에 걸쳐 축조되었으며 성문으로는 팔달문, 창룡문, 장안문, 화서문이 있습니다. 정조는 당파 정치를 근절하고 왕도 정치의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수도 남쪽의 방어 요새로 활용하기 위해 화성을 축조하였습니다. 화성 축조에는 거중기, 활자, 농로 등 진보된 건축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외측은 벽돌과 돌을 이용해 쌓고 내측은 흙을 이용해 메우는 외축 내탁 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벽에는 치성과 옹성 등의 방어시설이 건축되었습니다.
성 안에는 화성행궁, 중포사, 내포사, 사직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었는데요. 화성행궁은 정조가 행차할 때 사용하던 임시 궁궐로 규모가 576칸에 달했습니다. 화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구간이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완벽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화성 성역 의궤에 화성의 설계 도면과 건축 방법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성은 전주성입니다. 전주성은 고려 말기인 1388년 안찰사 최유경에 의해 축조되었으며 영조 9년인 1733년 관찰사 조현명에 의해 대대적으로 개축되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전주는 조선 왕조의 발흥지로서 중시되었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고향인 풍패에 비유되어 풍패지향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전주성의 남문인 풍남문의 명칭은 풍패양의 남문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풍남문의 북쪽면에는 호남 제해성이라고 적힌 현판이 걸려 있어 전주가 호남 지역의 중심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내에는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경기정과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전주사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주성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관군과 농민군이 접전 끝에 농민군에 점령된 장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07년 일제의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성벽과 성문이 철거되어 현재에는 남문인 풍남문만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옛 지도를 통해 전주성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어의 요충지로서 중시된 성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진주성은 여러 차례에 거쳐 축조되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고려 말 흙으로 축조된 진주성을 1377년 돌로 다시 쌓았으나 왜구의 침입으로 무너져 1380년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후 임진왜란 직전인 1591년 경상도 감찰관 김수가 외성을 동쪽으로 확장하여 증축하였습니다. 내성의 둘레는 1.7km, 외성의 둘레는 4km이며 성내에는 지휘소인 촉성로와 북장대, 서장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문으로는 내성의 성문인 공복문과 촉성문이 있습니다. 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주성은 기존 내성에 외성이 확장된 형태로 축조되었습니다.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민가가 있었으며 내성 내에는 행정시설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진주성은 임진왜란 당시 진주 목사 김시민과 의병장 곽재우가 2만 5천여 명의 일본군이 공격을 물리치며 진주 대첩을 이룬 장소이기도 한데요. 진주성은 조선의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키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해야 할 장소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성은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성으로 인조 2년인 1624년 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 장성의 예터를 활용해 지어졌습니다. 내성의 둘레는 7.5km, 부속시설을 포함한 성벽 전체의 둘레는 12.3km에 달합니다. 이괄이난과 후금의 위협을 겪으면서 짓게된 성으로 왕실의 피난처이자 수도 한양의 남쪽을 지키는 요새였습니다. 지형을 이용해 축조한 천의 요새로 성벽 바깥쪽은 경사가 급한 데 비해 안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적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동서남북에 좌익문, 우익문, 지화문, 전승문이 위치해 있었으며 성 내부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행궁과 관화 건물, 창고, 사찰 등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1634년 12월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문을 열어 화의를 맺고 삼전도의 굴욕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남한산성은 이후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정비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설이 잘 갖춰진 산성으로 손꼽히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성은 덕진진입니다. 덕진진은 강화 외성에 위치한 요충지로서
한양의 관문인 한강의 입구를 방어하는 강화 12진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679년 축조된 용두돈대, 덕진돈대, 남상포대, 덕진포대를 포괄하는 요새로 강화해협에서 가장 강력한 포대였습니다. 덕진이는 앞서 소개한 다른 성들과는 달리 독립된 성체라기보다 강화 외성에 부속된 요새 형태에 가깝습니다. 강화의 옛 지도인 강화부전도에서 덕진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진진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주요 요충지였습니다. 병인양요 당시 양원수가 이끄는 조선군이 거쳐간 주요 거점 중 하나였으며 신미양요 당시에는 미군 함대와 격렬한 포격전을 벌인 끝에 점령당하기도 했습니다. 신미양요로 인해 구조물들이 심하게 훼손되어 성첩과 물루가 모두 파괴되었고 현재 볼 수 있는 구조물은 1976년 돈대와 성곽을 보수하고 물루를 세워 보존한 형태입니다. 덕진진에는 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세워진 덕진진 경고비가 있습니다. 비석에는 해문방수 타곡선신 물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는 바다의 관문을 지키고 있으므로 외국 선박은 통과할 수 없다는 뜻으로 쇄국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성은 방어를 위한 요새이자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조선의 성은 높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수원화성과 남한산성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양도성과 수원화성은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관광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원한 가을,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조선의 성을 답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